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띄워드리니까 이 화면을 캡처를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레 학가사TV의 김영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형대별 가구 고르기 3탄입니다. 1부는 20평형대였고요. 2부는 30평형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40평형대 맞는 가구 사이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하고 2편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 위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0평형대인데 방이 3개인 경우, 그리고 4개인 경우, 여기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도면을 하나 띄우고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40평형대인데 방이 3개인 경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면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광화문 풍림 스페이스 본 1단지 145 타입 열어보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열었고요. 지금 보시면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이쪽에 밑에 발코니가 있고요. 지금 수치로 보시면 이 방이 제일 큰 거 보이시죠? 16.28, 14.40, 12.58이니까 네, 이 방이 제일 큰 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장롱을 넣으면 어느 쪽에 넣어야 된다 그랬죠?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있는 이 벽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보이는 이 공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이 있는 공간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 공간에 장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수치를 보시면 4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엑셀을 보면 4200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4200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벽 두께를 양쪽을 빼고 나면 4000이라는 공간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4000 정도 사이즈의 장롱이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침대를 놔야 되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정면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 벽면을 전체를 다 활용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침대를 놓을 때 방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900이라는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3900에서 자 마이너스, 자 3900이 이 공간이죠. 여기서 벽 두께 양쪽을 뺀다 그랬습니다. 자 200, 그리고 장롱 깊이 700을 빼고요. 그리고 이 문을 열었을 때 500을 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2500이라는 공간이 나오네요. 2500이라는 공간이 나오니까 침대를 LK 사이즈가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매트리스 사이즈 기준으로 1700에서 1800 정도를 LK 사이즈라 보통 보거든요. 그랬을 때 침대 프레임까지 하면 뭐 1800에서 190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협탁을 500 정도짜리를 놓으셔도 장롱 문짝 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LK 사이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린다. 자, 침대를 근데 이쪽으로 놓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놓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쪽 벽면이 4200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양쪽 벽면 두께를 뺐을 때 4000이 되겠죠? 문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문을 보통 900을 뺍니다. 자, 900을 뺍니다. 자, 그러면은 3100이라는 공간이 나와요. 이랬을 때 가로 사이즈 2m 정도의 침대를 놓으시고 양쪽에 500 정도 되는 협탁을 양쪽에 놓으셔도 무방하다. 와이드 체스트를 놓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 공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거실에 이쪽 벽면에 문이 있기 때문에 거실장이 들어가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거실장이 들어가는데 4200에서 이 900을 뺀 나머지 사이즈 3300 정도가 거실장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소파 자리는 충분합니다. 소파 자리는 충분하고 여기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4200 사이즈에서 이쪽은 벽면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한쪽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4200에서 마이너스 100 빼고요. 에어컨 자리 한 800 정도 뺀다고 보면 3300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변수는 발코니가 확장이 되어 있다든지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을 때는 4000 정도의 사이즈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한 3600 내외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식탁을 놓는 자리를 아마도 이쪽에 활용을 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식탁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식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분히 공간이 넓죠. 이 정도 공간만 보더라도 지금 2450이 나오니까 식탁 공간은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침실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안방하고 거의 사이즈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4000에 3600.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구조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방도 굉장히 큰 사이즈죠. 3300에 3500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원하시는 대로 구조를 잡으실 수 있다. 이번에는 40평형대인데 방이 4개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원동, 원, 삼성, 레미안. 네, 여기 142 타입을 보면 방이 4개로 빠집니다. 아까 145인데 3개로 빠지고 140인데 방이 4개로 빠졌습니다. 그림판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가장 큰 침실로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 문이 있는 벽면,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간섭받는 벽면, 그리고 창이 있는 벽면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여기에 장이 들어갑니다. 장롱이 들어가는 공간에 3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900에서 200을 뺍니다. 그러면은 3700, 그죠? 그러니까 12자가 들어가는 방이라는 거죠. 아까보다 훨씬 작아졌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40평형대인데 방이 4개면 30평형대하고 아파트가 똑같습니다. 다만 방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지 40평형대인데 우리 집은 집이 넓어서 장롱이 크게 들어간다. 단순히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30평형대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40평형대인데 방이 4개인 경우는 30평형대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냥 방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도면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서 얻을 수 있는 도면의 정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실측을 하셔야 되는데 실측을 하시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실측을 하러 갔을 때 허리춤 정도의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줄자를 들이대게 됩니다. 같이 간 사람에게 좀 잡아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변수가 좀 발생이 돼요. 어떤 변수냐? 바닥을 보시면 이런 걸레바지가 있는 거 아시죠? 걸레바지 두께가 여기에 있습니다. 5mm에서 한 1cm 정도 걸레바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바닥에서 줄자를 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재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문이 있는 벽면을 재실 때도 문틀 요 안쪽으로 재지 마시고요. 문 끝까지 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문이 열리는데 간섭만 없으면 이 문틀에는 조금 나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실 때는 항상 맥시멈으로 이렇게 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외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거실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봤을 때 이 측면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레바지가 여기에 튀어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면은 벽면에 완전히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걸레바지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레바지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큰 가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서랍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지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걸레바지에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간섭을 다 받기 때문에 걸레바지를 고려해서 자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띄워드리니까 이 화면을 캡처를 해두세요. 캡처를 해두시고 집에 도면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했다 했을 때는 이 기준대로 가구를 고르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실측을 꼭 하시고 나서 가구를 보러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가구를 보시면 시간도 굉장히 낭비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애인과 커플링을 맞추고 싶은데 애인의 이 손가락 사이즈를 모르면 반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옷을 선물하고 싶은데 옷 사이즈를 모르면 우리가 선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옷을 보러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반지나 옷 같은 경우에는 선물해놓고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을 할 수가 있지만 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도면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실측을 꼭 하시고 나서 그리고 가구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 평형대별 가구 고르기 시리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른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